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5월 12일 베트남 넥스트를 지향하는 황기선 원장입니다. 오늘 늦었네요. 11시 다 돼가네요. 하노이 시간으로. 한국 시간은 벌써 새벽 1시에 다가갑니다. 오늘 좀 저는 바쁜 하루였고요. 병원에서 좀 바빴고, 저희 병원 동영상도 좀 올려드릴게요. 조만간. 그렇게 하고 저녁에 또 우리 파트너 겸 또 손님 만나서 맥주 한잔 하고 또 얘기 좀 하고 들어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중요한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제 전공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중요한 최근 베트남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므로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제가 보산진 그러는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산진이라고 합니다. 보산진 약칭으로 보산진 자료 중에서 그 베트남 화장품 시장 진출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벌써 넘버로 하면 243편이나 243편 243네요. 최근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하얀 피부 선호로 인해서 미백 기능이 제품 강세다. 사실 이 베트남 지역에는 피부가 대체로 전부는 아니고요, 까무잡잡한 편입니다. 햇빛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여기도 아마 좀 다민족 국사라서 50개가 넘는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좀 특이가 우리 잡종이 있어서 그런가 하얀 피부도 많습니다. 어쨌든 베트남에서는 하야면은 일단 피부가 하야면 화이트 피부면은 몸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백 기능 제품이 강세입니다. 무조건 사람들은 하얘지는 걸 원하죠. 저희 병원에 오는 우리 환자분들도 넘버원 원하는 것이 하얘지는 것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얼굴, 목, 손, 팔, 바디까지도 하얘지는 걸 바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킨 제품 중에서 미백 제품이 시장의 70%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뭐. 특히 자외선 차단제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화이트닝 크림이란 것이 과연 이것이, 물론 이제 뭐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첨가하게 되면 좀 표백 기능이 있어서 피부에 하얘지죠. 그러나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자외선 차단제, 이른바 선크림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고객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사실은 자외선 차단제만, 선크림만 하루에 2-3번씩 열심히 좋은 거 사다가 좀 싸구려 말고 열심히 발라줘도 굉장히 피부 노화도 막을 수 있고 하얀 피부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거는 되게 아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거는 아끼고 선크림을 아끼고 시커매져 갖고서는, 많이 까매져 갖고서는 병원에 오셔서 큰 돈을 들이시고, 또 좋아지면 다시 나가서 또 새카매져 갖고 오고, 이런 악순환을 보이는 거 볼 때 인간 심리라는 것이 참 묘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피부 노화에 이러한 베트남과 같이 굉장히 뜨거운 지역, 햇빛이 뜨거운 지역에서는 특히 이 피부 노화의 대부분은요, 왜 피부가 빨리 늙는가? 까매진다는 것은 늙는 것을 의미하죠. 피부가.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 강력한 햇빛 때문입니다. 그것을 차단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피부에 제일 좋은 거는 밖에 햇빛 있을 때는 무조건 선글라스 큰 거, 잠자리 안경 쓰시고, 왜냐하면은 눈을 보호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패션의 기능도 있지만은 사실은 큰 잠자리 안경을 쓰면은 잠자리 선글라스요, 이 눈 주위에 이른바 기미 또는 이 검어짐, 착색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 꼭 쓰시고 양산까지 쓰시고, 저는 환자분들에게
햇빛 나갈 때는 여성분들이 경우에는 장갑도 끼시라고 사실 권합니다. 장갑도. 이 손도 햇빛을 많이 받으면 손도 늙거든요. 빨리 피부가 노화하거든요. 햇빛이 제일 무서운 거죠. 하여간 특히 하여간에 피부 미백 기능이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더 잘 팔린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베트남은 더워요. 땀이 많이 납니다. 땀이. 베트남에서 안 살아보신 모릅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일이 좀 있으면 끈적끈적하고 더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색조 제품 시장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좀 한국같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일일이 그 색조 화장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한국 여성 경우에는 한 겹, 두 겹, 세 겹 되고 덕지덕지 바르는 편이시죠? 끝까지.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바르면은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땀이 금방 나기 때문에 금방 딱 흘러내리기 때문에 색조 화장이 조금 한국 같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그래도 많이 늘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고급 제품이 요새는 고급 제품이 더 잘 팔리죠. 왜냐하면은 베트남의 중산층 이상이 급속하게 발달하거든요. 부유층이 그렇게까지 확장되면서 뭐든지 싼 거보다는 비싼 게 더 잘 팔리는 그런 추세가 이미 베트남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베트남의 화장품 퍼스널 케어 시장 제품이 꽤 많이 늘었네요. 2015년도에는 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9%나 성장했네요. 여기 특히 베트남 여성들은 아름다운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죠. 또 사실 또 베트남 여성들이 아름다운 걸로도 유명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베트남도 최근에는 자기네 공장을 많이 키우기도 합니다. 사실은 많이 스스로 수입도 합니다만은 공장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모양도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 보면은 베트남이 아직도 약한 부분은 헤어케어예요. 그래서 그래도 호치민이나 하노이나 다낭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머리를 잠깐 잘 감는데 제가 좀 혀가 꼬입니다. 오늘 피곤해갖고 밤늦어서 저기 좀 시골 도시만 가도요 귀부인들인데 얼굴 화장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그러는데 머리를 며칠 동안 안 감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거기 환자를 봐보니까. 그래서 헤어케어, 두피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시장이 인재 시장이다. 인재.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 제품들, 특히 베이비 앤 차일드 제품들도 유아용품들도 이제 시작이죠. 디오도란트 기능 제품들도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선크림도 선크림 열심히 바르라고 잔소리 하는데 또 베트남인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열심히 바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베트남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아직 작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51위고 그러나 성장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향후 전망도 좋습니다. 네, 5년만 바라봐도 좋습니다. 베트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 여기 국내 화장품 제조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아직은 90% 이상이 수입 구조죠. 아직은 그렇죠? 시쉐이도 같은 거 많이 팔고요. 클라렌스, 로레알, 유럽 브랜드 일본 제품들 많이 팔고요. 거기 오휘 있죠. 오휘 한국 제품. 네이처 리퍼블릭, 더 페이스샵 같은 거, 더 페이스샵은 한국에선 중저가 브랜드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고급 브랜드로 성공했어요. 기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네들 거 베트남 생산사들 사이곤 코스메틱스 기타 라나 랑하오 뭐라면 표현합니까?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이거 소라카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좀 저소득층 기타 또는 라오스, 캄보디아 가면은 베트남제는 또 수입품으로 고급품으로 치거든요. 희한하죠. 그런데 수출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화장품 시장의 59.5%를 상위 20대 화장품 브랜드가 점유하고 있다. 네, 그중 대부분은 뭐 유니레버사, 프록터 앤 gamble, 존슨 앤 존슨. 보면은 이 화장품 시장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은 모든 사업,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 주로 그 상위 뭐 5개에서 10개 또는 20개 이 정도 회사들이 다 독차지합니다. 이 정도 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다 그래요. 뭐 화장품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이 베트남이 충분히 그 시장 기반을 안정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아직 징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네. 아직 한국 한류가 베트남에서 강한데 불구하고 화장품 쪽에서 아직 한류의 열풍이 다 불었다고 보기 좀 어려운 편이죠, 그죠? 예, 아직 유럽 제품들이, 일본 제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장품이 참 골 때리는 분야입니다. 왜 골 때리느냐? 이게 예를 들면은 LG 생활건강을 볼까요? LG 생활건강 아시죠? LG 생활건강은 화장품 일반 이런 분야에서도 한국에서도 최강자죠. 최강자인데 베트남에서도 LG 생활건강이 강자입니다. 아주 강자입니다. 이 희한한 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베트남의 이 전체 시장 총판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한국 분이. 그런데 이분이 베트남에서 LG 생활건강 총판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별로 재미를 못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 얘기가. 왜냐하면은 저기 보따리상들이요. 보따리 아줌마들이 보따리로 갖다가 한국에서 LG 생활건강 제품들을 갖다가 막 팝니다. 이런데 그럼 보따리로 가져다가 관세도 안 물고 세금도 안 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싸잖아요. 그죠? 정식으로 수입하는 분들에 비하여 정식으로 수입하는 분들은 제품 등록도 해야 되지. 그 비용 많이 들거든요. 하나하나 다 모든 화장품 제품들에 대하여 다 제품 등록비 내야 되지. 관세 다 내야 되지. 그러면 비싸지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보따리 아줌마들은 막 낙가마를 끊는다고 하나요? 그러다가 여기 고급 대형마트 같은 데다 또 그 사람들이 납품을 합니다. 이 희한한 시장입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 시골 가도 베트남 어디 시골 가도 큰 매장 가면은 예를 들면은 LG 생활건강 제품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보따리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트남 시장은 화장품 시장은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막상 제대로 이렇게 좀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베트남의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엉뚱한 어려움에 부닥쳐서 시장 확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는 이게 많이 개선이 되긴 될 텐데 현재까지는 베트남 시장의 화장품 시장을 많은 분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부딪혀보면은 이상하단 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시장의 유통 구조가 베트남 시장이 아직 혼란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운이 좋으면은요, 딱 또 어떻게 그런 베트남 이상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유통 시장에 딱 이렇게 또 접속이 되면은 또 쉽게 많이 판매하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이게 알다가도 모를 시장입니다. 네. 하여간 최근에는 하여튼간에 좀 선진화되고 있죠, 시장 자체가. 베트남 화장품도.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전문 소매점을 선호하는 편이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많이 사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많은 분들이 화장품에 진출했다가 많이 욕을 보고 실망을 하고 떠나는데 아마 좀 지나면 괜찮을지 그라 봅니다. 이것도. 네. 약간 우리가 수출하는 거지. 베트남이 한국에다가 화장품 수출하겠습니까? 한국이 베트남에다 수출하지.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왜냐? 이게 수출이 변화가 안 잡히는 게 많아요. 보따리로 갖다 팔면은 그런 건 안 잡히잖아요. 근데 보따리도 많이 갖다 팔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미하게 보이는데 조만간 이런 것들도 이제 정상화 되겠죠. 네. 성장세 좋습니다.
베트남 뭐 대무역 규모는 뭐 성장 잠재력은 확실한데 베트남은 그 특성상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런 편이에요. 베트남이 조금. 근데 그걸 갖다 그 추세를 길게 보면은 성장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쭉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달러 대비 자국 화폐 가치가 당연히 낮죠. 그러나 이 지역에서 여기 보면은 그 베트남 화폐 가치가 당연히 달러 대비보다 낮죠. 그러나 이 인도 차이나에서는 베트남 돈은 강합니다. 왜냐? 최근 2018년도 초에 그 이 외환 보유고가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돈이 강해요.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서 태국산 제품이 강세를 보였으나, 네, 그렇죠. 태국이 피부 미용 시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 베트남과 태국은 서로가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다투죠. 인도 차이나의 패권을 다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수입하려고 그러지 태국 제품을 수입하려는 건 없죠. 서로가 아무래도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자, 뭐 똑같은 얘기 이렇게 썼네. 왜? 다음에 인허가 및 통관 절차. 네. 베트남의 그 화장품 인허가는 분명히 그 제품의 등록 및 인증을 해야 됩니다. 베트남 그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DAV라고 그래요. 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의 약자를 줄여서 DAV 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그 등록해야 되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막 갖다가 파는 경우가 아직은 굉장히 많죠. 그게 더 짭짤하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짭짤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잡히거든요. 잘못하면은 그건 그쪽에 도사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도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보면 보통은 하여튼간에 화장품 수입은 자유하다. 그러나 신고는 해야죠. 신고, 그죠? 미리 신고는 받아라. 승인은 받아라. 그 돈 내라 얘기야. 돈 내기. 돈을 내라. 돈이 얼마냐? 50만 비엔남 동이다. 한 품목당. 너무 싸죠? 50만 동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0원이 25,000원. 근데 25,000원만 들까요? 아니죠. 사실 돈이 더 들죠. 요 25,000원, 50만 동이란 거는 인지대. 정부에다 내는 인지세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 뭐 비용 이리저리 뭐 저기 컨설팅비 어쩌고 뭐 더 많이 들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네. 보면은 별도 등록 이익의정 뭐 하여간에 여기는 이거 컨설팅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필요서류야 뭐 당연히 신청서 있어야 되고요. 한국에서의 제조 판매 증명서를 요구하죠. 한국에서 베트남에 등록하려면 한국에서 그거 저기 그 증명서 받았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거 갖다가 판매 증명서, 제조 증명서, 분석 증명서, 성분 리스트, 위임장, 그죠? 이런 거 갖다가 기초서를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다음에 네. 통관. 수입세율은 2015년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2015년도 한국 베트남 FTA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그죠? 많이 옛날보다 좋아졌죠. 관세율이 10년 철폐 품목으로 시정됨에 따라 와 많이 좋아졌네. 2015년도 이후에. 네. 근데도 낙가마가 요새 많죠? 왜 그럴까? 희한하네 이거. 자, 하여간에 베트남 관세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 품목별 특별 특혜를 받는다. 관세율을 적용받음. 근데도 왜 보면은 왜 그 제 주변에 보면은 수입하는 분들이 여전히 이 문제를 고소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를 화장품을 직접 수입해 본 적은 없어서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희한해요. 네. 화장품의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수입 관세를 보니까 뭐 된다네. 뭐 어쨌든 세율을 매기고 있네요. 뭐 공짜가 없네. 어쨌든 뭐 FTA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실행 세율이 뭐 20%, 뭐 10%, 22% 이러네요. 뭐 공짜가 없네요. 베트남의 수입 통관 절차는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물품 도착 및 수입 신고, 서류 심사, 물품 검사, 관세 납부, 물품 반출 다 그렇죠. 뭐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이거. 자, 여기 딱 나오네. 대표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이 뭐 강자죠. 최근 그 작년 재작년에 아모레퍼시픽에서 여기 시장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우수 연구원들을 하노이, 호치민에 파견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기 시장 조사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백화점에 입점했다고 해서 이렇게 별로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고급 브랜드화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은 고급 쪽으로 주로 백화점에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성공한 것은 LG 생활 건강 제품은 많이 팔리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막 갖다가 파는 보따리상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희한하게 이건 LG 생활 건강이 아마 많이 팔려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팔려서 그런 것 같고 저도 LG 생활 건강 제품 집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왜 많이 쓰냐? 동네 슈퍼만 가도 LG 생활 건강 팔고 있거든요. 제품을. 그렇죠. 특히 오휘는 여기 유명해요. 오휘, 후 여기서도 유명하고 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고급 제품으로 인식이 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고급 화장품 선물할 때 후를 많이 선물합니다. 희한합니다. 베트남의 독특한 국민성이요. 공연과 이벤트 문화 선호한다. 베트남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해요.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게 뭐가 있어요? 공연이죠. 많이 모이는 거. 이벤트도 많이 모이는 거. 친구들끼리 모이고 가족끼리 모이고 그죠? 또는 회사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는 같은 시, 구리, 아파트 주민들 모이고 이런 하여튼간에 모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베트남에서 좋은 마케팅 분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모여놓고서는 이렇게 행사하는 건 좋죠. 네. 방판 조직도 물론 좋습니다. 방판. 예, 방판도 여기 잘 될 거예요 아마. 여기 아줌마들 되게 잘 팔아요. 그 다음에 다번 네이처 리퍼블릭은 여기 성공했죠. 네이처 리퍼블릭은 한국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고급 브랜드 아닌데 여기서는 고급 브랜드로 성공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저는 네이처 리퍼블릭을 잘 모르는데 관심 없는데 여기서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성공 전략이 뭐냐면은 피부 진단 서비스와 뷰티 컨설팅을 제공했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이 성공한 것은 처음에 2013년 들어왔을 때 제품만 판 게 아니라 그 제품의 서비스까지 같이 판 거군요. 베트남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플러스 덧붙여서 제품을 팔려는 또는 사려는 고객에게 피부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고 또 뷰티 컨설팅, 너 화장품 이거에서 이렇게 하면은 너 이렇게 아름다워진다. 전후 비교, 그죠? Before and After 비교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서는 만족감을 높여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많이 팔았군요. 네, 그래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는 엑소와 태연 등 글로벌 모델들 발탁을 해서 또 여기는 또 이 유명한 연예인들 좋아하니까 그죠? 됐군요. SNS 통한 마케팅에 당연히 하는 거고 베트남에서는 특히 페이스북을 통한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보기 한번 흥미롭게 볼 것은 베트남 현지에서 인기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은 거기 알로에베라, 수딩젤 여기 그 막 덥고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더우니까 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역설적으로 오일리한 피부가 많고 여기다 피부 다 기름집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죠. 오일 피부인데 오일리 피부가 되면서 또 건조해져요. 이게 참 이 열대 지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딩젤이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뭐든지 수분에 제공하는 데 관심이 없고 아쿠아맥스 이런 거 피부가 굉장히 빨리 건조해지고 이렇게 주름이 빨리 생기고 피부가 얇아지는 현상이 빨리 오거든요. 다음에 스네일 솔루션 크림. 스네일이란 건 뭐냐면 달팽이에요. 달팽이 크림들이 수분 그 유지에 좋거든요. 콜라겐 재생률도 높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인기다 얘기입니다. 쟤는 뭐 사진으로 이렇게 발라버렸네. 자, K-뷰티 글로벌 영양 가와 컨퍼런스 보산진 자랑을 하네요. 이 보산진이 뭐 글쎄 뭐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보산진이 뭐였냐? 지난 5월 베트남에서 그래요. 국제 컨퍼런스 개최했다. 잘했네요.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우리 보산진이 열심히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메콩 뷰티 쇼에서 이거 남쪽이죠. 사이공 지역 뷰티 K-뷰티 X 베트남 엑스포 베트남을 했다. 잘했네. 이게 뭐였다는 얘기야? 싸이, 박보검, 소녀시대 등 한류 스타를 주로 감독. 공동 부스에서는 매일 3회 미니 트렌드 쇼를 진행하여 하여간에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사진 볼까요? 이렇게 메이크업도 시원해 보이고 주로 사진 찍고 모델들 불러서 그래요. 그런 거 했네요. 네. 맨날 이런 거 합니다. 자, 요양미 시사점. 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네요. 화장품 진출 전략 보겠습니다. 하여간에 수입 관세가 인하되었죠. 없어진 건 아닙니다. 네,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아직은 높아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관세가 그래도 강해요. 있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유통망이 굉장히 그 난맥상인 유통망입니다. 베트남이 특이한 유통망을 뚫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제품들은 고급 제품들이 더 인기가 있어지는 편이고요. 중저가 제품으로 아까 성공한 그런 한국의 브랜드들은 제가 보기엔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엄청난 훌륭하신 마케터들이세요. 자, 참고문헌들 쭉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간 이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한국에도 그 특성화되어 있는 좋은 제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어떤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대웅제약에 이사를 옛날에 좀 했었으니까 고문도 오래 하고 예를 들면은 제약회사 제품들도 화장품들 좋은 거 많거든요. 라인들이 특히 제가 고문을 했던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참 이지케어 시리즈들 좋은 것들 많은데 여기 베트남 시장에 아직 제대로 이렇게 좀 상륙을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참 잘 팔릴 것 같은데 하여간 좀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 여기 중요한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